빈 베개. 문틈 사이로 겨울바람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자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그 정적 위에 얹혀있는 건 아기의 숨소리, 그리고 또 하나 말이 되지 않는 누군가의 느린 호흡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빈베개라는 말을 떠올렸다. 외할머니가 늘 하던 잔소리. 베개를 남겨두고 자지 마라. 빈대는 사람이 아닌 것도 눕는다. 어릴 땐 미신으로 치부했지만 돌도 안 된 내 아이가 그날 낮부터 천장 구석만 똑바로 올려다보고는 갑자기 웃다가 울고 울다가 소리 없이 입을 벌리고 웃는 걸 보고 난 후라. 그 말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아기는 그 구석을 바라볼 때마다 얼굴이 바뀌었다. 낯선 사람을 발견한 듯 경계하는 표정. 그리고 금방 놓아버리는 웃음. 서야, 누구 보니? 무심코 묻고는 스스로도 등줄기를 훑고 올라오는 싸늘함에 말을 삼켰다. 그 자리는 우리 집 거실에서 가장 높은 모서리였다. 몰딩이 조금 벌어진 부분, 딱 그 틈을 향해 서하는 자꾸 손을 뻗었다. 마치 누군가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인사라도 하듯이. 밤이 되자 이상한 일들이 잇따라 시작됐다. 먼저는 유난히 큰 TV의 잡음. 볼륨을 아예 꺼놨는데도 전원을 끄면 더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섬세한 지직거림. 아기 모빌은 바람도 없는데 쉐쉐 돌았다. 서랍 안쪽에서 장난감 오르골이 한 번씩 소리를 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기가 누운 침대 옆에 평소엔 아무도 쓰지 않는 예비 베개, 그 베개 위에 깊고 둥근 웅푹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마치 누군가 누워있던 듯한. 내 착각이겠지. 나는 베개를 들어 올렸다. 분명 가벼운 손베개인데 이상하게 들 때마다 살짝 무거워졌다. 가벼워졌다. 간 목욕한 사람의 체온처럼 미지근한 기운이 베개 겉감을 통해 전해졌다. 내 손끝이 경련처럼 움찔했다. 그날부터 밤마다 옹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머물렀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일부러 TV를 크게 켰다. 뉴스 앵커의 단호한 목소리, 광고의 시끄러운 음악, 예능의 웃음소리. 무엇도 소리를 덮지 못했다. 오히려 외부 소란이 벗겨질수록 내 귓가에 누가 자꾸 속삭이는 것 같았다. 말뜻은 분절되어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만 몇 음절이 자꾸만 겹쳤다. 베개, 누워. 나는 베개를 장롱 깊숙이 던져 넣었다. 다음 날 아침, 그 베개는 다시 침대맡에 나와 있었다. 그날 오후 서아는 낮잠을 자다 깼다. 분명 울음소리였는데 곧이어 파르르 떨리는 웃음으로 바뀌었다. 베이비 모니터 화면을 켜보니 아이는 천장을 보고 까르르 웃고 있었다. 화면의 구석, 천장 모서리에 뭔가 어두운 얼룩 같은 것이 번졌다 사라졌다.
렌즈가 먼지를 잡아먹은 건가 싶어 닦아봤지만 얼룩은 살갗처럼 번들거렸다 사라지는 패턴으로 되풀이되었다. 그날 밤 결국 나는 집안 곳곳에 종이컵을 놓았다. 할머니의 방식대로 굵은 소금과 팥을 반씩 나누어 담았다. 방문 뒤, 침대 및 창틀 모서리, TV장 아래, 소파 뒤, 특히 예비 베개를 두던 협탁 위엔 2개를 겹쳐 올려놨다. 집안에 작은 무덤들이 생기는 기분이었다. 어른 흉내를 내며 조급하게 움직이는 내 손, 심장 소리가 귀를 두드렸다. 그럼에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누군가와 싸우려면 최소한의 형태가 필요했다. 소금의 입자, 팥의 붉은색이 그걸 주는 것 같았다. 자정을 넘어도 나는 잠들지 못했다. 서아는 한 번 울더니 금세 조용해졌다. 마치 누가 토닥여준 듯. 그게 더 무서웠다. 비명을 듣는 건 익숙하다. 하지만 침묵 안의 기척은 익숙해지지 않는다. 어느 순간 직접 들려왔다. 베개 원단이 살에 스치는 소리. 아주 작은,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몸의 소리. 나는 숨을 멈췄다. 내 베개는 단단히 머리 밑에 있고 서아는 아기 침대 속 낮은 베개를 베고 미동조차 없이 자고 있었다. 그럼 지금 누가 무슨 베개에서 소리를... 어둠 속에서 마찰음이 길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스탠드 스위치를 올렸다. 불빛은 순간 집안의 모든 형태의 경계선을 그렸다. 그리고 나는 봤다. 협탁 위에 올려둔 예비 베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그 주위에 놓아둔 종이컵 4개가 모두 넘어져 있었다. 소금은 베개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팥은 그 원 가장자리에 조금씩 물려 있었다. 마치 둘레를 표시하는 선처럼. 나는 종이컵을 다시 세웠다. 떨리는 손끝에서 소금이 떨어졌다. 침대 끝에 앉아 밤을 버티기 위해 숨을 수세기 했다. 1, 2, 셋, 넷, 5, 6. 나는 방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어앉고 앉았다. 새벽 3시쯤 서아가 짧게 울었다. 모니터 화면에서 아이의 입이 무언가를 향해 벌어졌다. 그건 배고픔의 울음도 기적의 울음도 아니었다. 불러내는 울음. 나는 본능적으로 침실 문을 열었다. 아기 침대 옆 바닥. 예비 베개가 놓여 있었다. 내가 협탁에 올려둔 그 베개. 그리고 베개 위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확실한 머리 윤곽이 파여 있었다. 아이의 것보다 크고 어른의 것보단 작았다. 나와 아이 사이 어딘가의 크기.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베개 표면이 파문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누군가 한숨을 내쉰 것처럼. 나는 그 베개를 번개처럼 집어들었다. 따뜻했다. 팔꿈치까지 그 온기가 귀에 올라왔다. 그만해. 입 밖으로 소리가 나왔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협박하듯. 그러나 제발 멈춰달라 구걸하듯. 그
그 순간 방 구석구석에 놓았던 종이컵들이 연달아 쓰러졌다. 탁, 탁.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파달이 튀었다. 붉은 점들이 부엌 쪽까지 이어졌다. 마치 누워있는 사람의 옆모습을 따라 그려진 실루엣처럼. 나는 베개를 비닐봉지에 밀어놓고 소금 한 줌을 쓸어 넣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발목을 감싸며 올라왔다. 버려야 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는 주저했다. 그때 아기가 다시 울었다. 길고 끊어지지 않는 울음. 마치 누군가 작별이라도 하듯. 다시 방으로 뛰어 돌아왔을 때 서아는 천장 구석을 보며 눈물을 멈추고 미간을 펴더니 아주 조금 웃었다. 그 표정은 마치 안도의 미소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베개를 집에서 없애기로 했다. 예비 베개는 말할 것도 없고 거실 쿠션까지. 자그마한 것들도 상자에 넣은 베란다 깊숙이 밀어 넣었다. 침대 위엔 내 베개 하나, 서아의 낮은 아기 베개 하나. 그마저도 나는 고민 끝에 서아의 베개를 얇은 수건으로 바꿨다. 집안의 모든 틈을 닫았다. 작은 틈에서 경계가 열려 존재해선 안 되는 것들이 드나든다고 들었기 때문에. 옷장 문, 화장실 문, 드레스룸. 문이 있는 곳은 활짝 열거나 완전히 닫거나 반쯤 열린 경계가 없도록. 그날 밤 집은 잠잠했다. 모니터엔 서아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이어졌고 나는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다 침대로 갔다. 꺼내놓았던 종이컵들을 다시 세우고 팥을 주워 담고 소금을 쓸어 모았다. 흩어진 알갱이들이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불을 끄고 한쪽으로 몸을 말아 누웠다. 잠이 오려는 순간 누군가 내 머리 옆에 눕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볍게. 베개가 없는데도. 나는 눈을 감은 채로 고개만 천천히 돌렸다. 아무것도 없는 침대의 한쪽. 그러나 침대 시트가 얕게 눌려 있었다. 누군가 빌려놓은 자국처럼. 그리고 그 가볍고 얕은 숨소리. 서아의 것이 아니었다. 아이의 숨은 리듬이 일정하다. 이건 어른의 리듬. 밤샘 끝에 피곤한 어른의 긴 호흡. 고마. 머릿속에서 짧은 음절 하나가 빠르게 스쳐갔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 시트의 눌림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거실에서 미세한 종이 긁히는 소리가 났다. 조심스레 불을 켰다. 거실로 나가자 낮에 주워 담았던 파달들이 다시 바닥에 놓여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팥알들은 둥근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소파, 그리고 아기 침대 앞에 동일한 크기의 원이 하나씩. 그 원의 한가운데 베개는 없었다. 그 대신 아기 모니터가 천천히 회전하며 초점을 바꾸고 있었다. 모니터 스피커에서 숨이 끝나는 듯 아주 짧은 한숨이 들렸다. 다음날 나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 집에 오래 눕던 사람이 있었나 보구나. 오래 눕던 사람이요? 허리 아픈 노인이든 병석에 있던 이든 그 자리엔 습관이 남는다. 사람 살던 온기란 게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빈자리를 줄여라. 누울 곳을 남겨두지 마라. 틈은 크게 열던지 아예 닫던지 반만 열어두면 그 사이로 기억이 드나든다. 그날부터 나는 집을 다르게 보았다. 누울 수 있는 모든 면, 쿠션, 담요, 푹신한 것들을 세워두고 묶었다. 소파 쿠션은 벽에 세웠고 매트는 돌돌 말아 끈으로 감았다. 밤이면 서아는 더 이상 이유 없이 울지 않았다. 대신 가끔 천장 구석으로 눈인사를 했다. 조금 웃고 금방 눈꺼풀을 닫았다. 나는 그 웃음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에 서아가 옹알이를 했다. 분명한 두 음절. 베개. 나는 얼어붙었다. 아이가 처음 뱉는 단어가 그거라니. 그러나 서아는 잘 자고 있었다. 모니터 화질이 한층 맑아 보였다. 화면 구석의 그 얼룩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마지막으로 남겨둔 작은 쿠션을 베란다 상자에 넣었다. 상자를 덮으려는데 바깥바람이 한번 거실을 훑었다. 그러나 아주 조용한, 그러나 확실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흘렀다. 누울 데 없어. 불쌍하다는 마음이 순식간에 밀려왔다. 누군가 오래 누워있던 자리, 익숙했던 높이, 익숙했던 딱딱함.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고 습관만 남아 여기에 들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서아에게 반가워 웃었고 빈 베개에 잠깐 기대어 쉬었을지도. 나는 상자 덮개 위에 손을 얹었다. 망설임이 손등 위를 작은 짐처럼 올랐다. 하지만 내 아이가 먼저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나는 서아의 방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드레스룸 문도 활짝, 화장실 문도 활짝, 틈이 없도록. 아이는 잘 잤고 나는 오랫동안 서랍 앞에 앉아 아무도 눕지 못하는 집의 풍경을 바라봤다. 한밤 잠결에 어딘가에서 옅은 한숨이 났다. 고마움인지 서운함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한숨. 그건 오래 눕던 자의 마지막 습관 같았다. 잠시 있다가 점점 희미해졌다. 아침이 되자 서아는 눈을 떠 천장 구석을 한번 바라보더니 이번엔 창문 쪽을 보았다. 새소리, 빛, 그리고 아무도 없는 자리. 나는 서아를 안아들고 입을 맞췄다. 작고 따뜻한 이마 아래에서 내 심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 위로 한동안 함께 섞이던 다른 호흡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상자 속에 넣어둔 마지막 쿠션을 꺼내어 바닥에 곧게 세워 놓았다. 쓰임을 잃은 물건처럼 꼿꼿이. 그리고 집안 곳곳에 종이컵을 하나씩 정리했다. 소금은 비닐에 묶어 버리고 팥은 봉지에 담아 구석에 치웠다. 바닥을 쓸고 닦는 동안 나는 연신 귀를 기울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밤이 오자 서아는 아주 쉽게 잠들었다. 나는 침대 옆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한동안 기다렸지만 아무도 내 머리맡에 눕지 않았다. 오직 서아의 숨만 자꾸 규칙적으로 조용한 밤을 채웠다. 그 숨에 귀를 대고 나는 오래도록 하나,
둘, 셋을 셌다. 어젯밤의 옹알거림은 그 숫자 사이로 완전히 사라졌다.